여러분 머릿속의 멋진 아이디어를 실제 입을 수 있는 옷으로 만드는 방법을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혜린이를 위한 비비의 블라인드 레슨. 영상 4번 재봉틀 사용법. 안녕하세요 익스플로코 시청자 여러분, 비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본봉 재봉틀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평소 작업에 사용하는 공업용 재봉틀로 설명을 드리지만 가정용 재봉틀 사용법과도 공통되는 부분이 많으니 구매하신 재봉틀 사용법을 기본으로 숙지하시되 제 영상은 추가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재봉틀을 살지 아직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재봉틀 구매 결정은 천천히 하시고 이 영상은 차후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공업용 본봉 재봉틀을 이용해서 일자받기 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본봉 재봉틀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봉틀 실습에 필요한 준비물을 챙깁니다. 재봉틀 외에도 붓과 붓집, 그리고 재봉틀용 바늘, 실과 광목을 준비합니다. 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잘 끊어지지 않는 폴리에스터 실이 무난하겠습니다. 재봉틀용 바늘을 자세히 보면 손바늘과는 다른 모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늘의 윗부분이 이렇게 굵고 아래 부분은 가늘게 되어 있는데요. 바늘 구멍이 보이는 방향에서 바라보았을 때 앞뒤가 다른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한쪽 면에서 바라보면 세로로 긴 홈이 파여져 있고 반대쪽에서 바라보면 바늘 구멍 근처가 납작하게 눌려 있습니다. 바늘 구멍 주변이 납작하게 눌린 쪽은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평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봉틀에 바늘을 끼울 때에는 홈이 길게 파여 있는 쪽이 왼쪽으로 가도록 바늘을 장착시키는데요. 바늘의 긴 홈은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생기는 반복되는 마찰에도 실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피신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늘에 실을 뺄 때에는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끼운다는 것 잊지 마세요. 재봉틀 바늘이 솜 바늘과 다르듯 재봉틀 기종마다 적합한 바늘이 다릅니다. 공업용 본봉 재봉틀의 경우 DB라고 써있는 바늘을 사용하는데요. 바늘의 번호는 바늘의 굵기를 의미합니다. 보통 옷을 만들 때는 주로 11번이나 14번을 사용하고요. 청바지와 같이 두꺼운 원단을 사용할 경우에는 16번 굵은 바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재봉틀을 사용하다 보면 바늘이 부러지거나 바늘의 굵기를 받기 위해서 바늘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바늘 교체하는 방법은 드라이버를 가지고 바늘 옆에 있는 나사를 살짝 풀어줍니다. 바늘을 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바늘로 교체합니다. 교체할 때는 납작한 면은 오른쪽으로, 홈이 파인 쪽은 왼쪽으로 가게끔 위치를 시키고 구멍으로 끝까지 밀어 넣습니다. 길게 홈이 파진 쪽이 정확하게 왼쪽으로 가게끔 위치를 시키고 바늘을 안쪽까지 깊숙하게 삽입한 후에 드라이버를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합니다. 재봉틀의 노루발은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원단을 넣고 다시 내려서 봉제할 때 원단이 제자리에 고정되면서 뒤로 밀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노루발은 어느 부위에서 어떤 봉제를 하냐에 따라서 다른 형태의 노루발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노루발의 교체 방법은 왼쪽에 있는 나사를 몇 바퀴 돌리면 헐거워지면서 빼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노루발을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끼워줍니다. 들어 올려야지 끼워 넣을 수 있어요. 자, 깊숙이 끼워 놓은 다음에 다시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나사를 단단하게 고정시켜 줍니다. 본봉 재봉틀은 밑실과 밑실이 만나서 한 땀 한 땀 얽히면서 바늘땀을 만듭니다.
검정색의 윗실과 파란색 아래실이 어떻게 스티치를 만드는지 살펴볼까요? 화면과 같이 이렇게 윗실이 한 땀씩 아래로 들어갈 때마다 북집을 한 바퀴 돌아서 밑실을 끌고 위로 나오면서 두 실이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손바느질을 할 때에는 실이 하나만 필요하지만 재봉틀로 바느질을 할 때에는 윗실과 밑실 두 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윗실과 밑실 중에서 먼저 아래실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에 아래실을 감아서 실을 감은 북을 북집에 넣고 북집 바깥쪽으로 실을 빼낸 후에 북집을 재봉틀 안쪽에 있는 반달집에 끼워 넣습니다. 딸깍 소리가 나면 제대로 끼워진 것입니다. 북에 아래실을 감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실 감기 위해서 실 감기에 이렇게 북을 꾹 눌러주고요. 아래실은 실 거리에 걸은 후에 위에 있는 구멍에 통과시킵니다. 구멍 뒤에서 앞쪽으로 통과시켜 주세요. 통과시키고 아래로 내려오면 자, 뒤에서 앞쪽으로 끼워주고 사이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구멍을 끼워줍니다. 자, 조절을 하면 텐션을 조절할 수 있겠죠? 기본 상태로 그냥 두고 북쪽으로 끌어당긴 후에 10바퀴 정도 감아주세요. 탱탱하게 감아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을 앞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상태에서 페달을 밟습니다. 이때 북의 윗부분과 아랫부분 자동으로 위아래로 실이 움직이면서 감기는데 한쪽으로만 감기면 안 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실을 계속 감다 보면은 끝까지 감아졌을 경우에 팽팽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풀리면서 멈추게 됩니다. 실이 감겨지면 실을 끊고 북을 빼냅니다. 북에 감은 아래실은 북집에 끼워 넣고 사이의 틈을 통해서 실을 빼내는데 이 아래쪽까지 끼워서 동그란 구멍에서 실이 나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이 나오게 돼요.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왼쪽 엄지로 손잡이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빠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손으로 잡은 북집을 아래쪽으로 넣어서 밑쪽으로 가지고 갑니다. 바늘을 들어 올린 상태로 끼워 넣는데 끼워 넣을 때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야지 제대로 끼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윗실을 준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윗실은 여러 개의 구멍을 통과시켜야 하는데요. 순서를 일일이 외우기보다는 위에 있는 윗실 거리대에서부터 아래에 있는 바늘 구멍까지 흐름을 따라서 모든 구멍을 통과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윗실 거리대에서 시작해서 실 가이드, 윗실 보조 조절기, 윗실 조절기, 실체기, 그리고 나머지 실 가이드와 바늘 구멍까지 모두 통과시키면 되겠는데요. 굳이 순서를 매기자면 사진과 같이 1번부터 15번까지 순서대로 윗실을 끼우면 되겠지만 순서를 외우느라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뒤쪽 위에 있는 윗실 거리대에서 앞쪽 아래에 있는 바늘 구멍까지 큰 흐름을 역행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모든 구멍을 통과시키면 윗실은 제대로 끼워진 것입니다. 실의 방향이나 순서가 틀리면 봉제 중에 실이 끊어지거나 바늘땀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윗실을 끼우는 방법을 꼭 숙지해 두세요. 윗실을 순서대로 끼워 보겠습니다. 실을 꽂아 놓고 전체적으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뒤에서 앞쪽으로 흐른다는 느낌으로 이동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실 가이드 통과시켜 주고요. 바로 가까이 보이는 것이 이 구멍이기 때문에 실 가이드를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나타나는 윗실 보조 조절기를 통과시킵니다. 구멍이 여러 개 있는데요. 뒤쪽에서 앞쪽 끼워주고 사이를 지나서 위에서 아래로 물 흐르듯이 구멍을 통과시킵니다. 다음에 보이는 실 가이드를 통과시키는데 옆에 틈이 있기 때문에 틈 사이로 끼워 넣으면 되겠고요. 그리고 윗실 조절기를 통과시킵니다. 먼저 바로 내려서 노루발을 무릎으로 들어서 사이를 끼워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얇은 철사 움직일 수 있도록 걸어줍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거리를 걸어서 통과시켜준 후에 실체기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통과시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바로 아래 보이는 실 가이드 옆에 틈을 지나가고요. 실이 짧을 경우에는 무릎으로 노루발을 들어서 실을 충분히 빼줍니다. 그리고 아래 보이는 틈을 지나서 옆에 틈이 있을 경우에는 틈을 지나서 이렇게 끼워주고요. 바늘 바로 위에 있는 구멍 위에서 아래쪽으로 통과시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늘 구멍만 남았죠? 바늘에 실을 끼울 때는 반드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끼워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끼우면 윗실이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번에는 기존에 있던 실을 그대로 둔 상태로 다른 실 색깔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주겠습니다. 윗실을 끼울 때 여러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실 끼워놓은 거를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노란색 실을 빨간색 실로 바꾸기 위해서 노란색을 빼고 빨간색 실을 끼워 봅니다. 그리고 없어져야 되는 노란색 실은 잘라내고 여기에 빨간색 실을 바로 연결해서 손으로 매듭을 짓습니다. 단단하게 당겨주면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바늘 쪽으로 와서 바늘에 실 끼워진 것만 제외하고 그 바로 직전 구멍에서 실을 당깁니다. 자, 노란색 실을 당길 건데요. 그냥 당기면 당겨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으로 노루발을 들어준 상태로 당기면 자연스럽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빨간색 실이 나올 때까지 당겨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열 몇 개 구멍을 통과해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끝내줬죠. 그래서 노란색 실은 잘라버리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늘 구멍을 통과시키면 윗실이 바로 정리가 됩니다. 아랫실을 빼낼 때는 바늘을 한 바퀴 돌려서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게 해줍니다. 자, 오른쪽 재봉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바퀴가 있는데 바퀴를 앞쪽으로 돌리면 바늘이 수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실을 잡고 바퀴를 한 바퀴 앞쪽으로 돌리면 아래쪽으로 완전히 내려갔다가 한 바퀴 돌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아래에 있는 실을 밑실을 끌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끌고 나온 두 개의 실이 윗실과 아래실이 만나면 노루발을 무릎으로 들고 윗실을 가운데 보내고 두 개의 실 모두 뒤로 보내놓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실 모두 뒤로 갔을 때 내가 봉제하고자 하는 옷감을 끼워 놓고 봉제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본봉 재봉틀은 윗실과 아래실이 교차하면서 봉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윗실과 밑실의 장력이 균일하게 잘 맞으면 원단의 가운데서 이렇게 두 실이 교차하면서 봉제 후 원단의 양쪽 목 모두 바늘단이 깔끔하게 완성되게 됩니다. 반면 윗실 또는 밑실의 장력이 맞지 않아서 너무 헐겁거나 당겨지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면서 봉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데요. 장력이 너무 느슨할 경우에는 원단보다 실이 길어져서 바깥쪽으로 실고리 모양이 생기게 되고 장력이 너무 셀 경우에는 원단보다 실 길이가 짧아져서 봉제 후에 옷감이 울게 됩니다.
깔끔한 봉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윗실과 밑실의 장력을 적당하게 맞춰 주어야 하는데요. 윗실의 경우에는 윗실 장력 조절기를, 그리고 밑실의 경우에는 북집의 나사를 이용해서 실의 장력을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분봉 재봉틀의 작동 원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윗실과 아랫실이 교차할 때 실의 장력이 잘 맞아야지 바느질이 잘 되는데요. 이렇게 확인했을 때 빨간색 윗실과 노란색 연두색 밑실이 장력이 맞았을 때는 앞뒤가 균일하게 모양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만약에 윗실이 너무 헐겁거나 당기거나 아랫실이 너무 당기거나 헐거울 때 장력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윗실의 장력 조절은 윗실 조절기로 합니다. 오른쪽으로 돌릴수록 점점 장력이 가해지고 실이 당겨지고, 왼쪽으로 돌릴수록 느슨해지면서 실이 헐겁게 됩니다. 아랫실의 장력 조절은 실이 나오는 이 구멍에서 눌러주는 이 부분에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작은 나사가 있습니다. 이 나사를 드라이버로 오른쪽으로 돌리면 더 단단하게 밀착시켜주고, 왼쪽으로 돌리면 헐거워지기 때문에 실이 나오는 이 정도가 다른 느낌이 됩니다. 장력. 윗실의 조절은 윗실 조절기, 아랫실의 장력은 북에 나사를 돌려줌으로써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윗실과 윗실을 잘 끼워 준비하면 드디어 우리는 재봉틀로 바느질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기본 기능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늘땀 조절 기능은 바늘땀 한 개의 길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보통 1번부터 5번까지 번호가 커질수록 바늘땀의 길이가 길어지는데요. 1번은 1mm, 5번은 5mm 정도의 바늘땀 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사용하는 소재나 목적에 따라서 바늘땀의 길이는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바늘땀 3 정도에서 바느질 하면 되겠고요. 스침질을 할 때에는 5번 정도로 두고 봉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용되는 되돌려받기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은 손바느질의 매듭짓기와 같은 기능입니다. 바느질의 시작과 끝에서 되돌려받기를 함으로써 실이 풀리는 것을 방지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재봉틀은 되돌려받기 자동 버튼과 수동 버튼 두 가지가 있지만, 기능이 적은 초보자용의 경우에는 수동 버튼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동 버튼은 바늘의 옆이나 뒤쪽에 위치하는데요.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페달을 밟으면 반대 방향으로 봉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 버튼이 있는데요. 자동 버튼은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봉제의 시작과 끝에 각각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동으로 스티치가 3번 겹쳐지게 됩니다. 자동 버튼을 꺼두면 이 기능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업용 재봉틀에는 노루발을 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릎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평상시에는 노루발이 내려간 상태로 있지만, 재봉틀 때 아래에 있는 노루발 들기 장치를 오른쪽 무릎 바깥을 향해서 밀면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손으로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평상시에는 뒤쪽 작은 레버를 아래로 내려두어서 노루발을 내린 상태로 두지만, 노루발을 올린 상태로 유지시키고 싶을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를 회전시켜서 수평으로 두면 노루발이 올라갑니다. 노루발을 무릎으로 움직이면서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습니다. 노루발을 들고 옷감을 사이에 끼웁니다. 그리고 다시 노루발을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공업용 본봉 재봉틀을 사용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 시청하기. 2. 방목 A4 사이즈 2장 준비. 3. 방목에 7개 직선 긋기. 4. 북에 아랫실 감기. 5. 북집에 북 넣고 북집을 반달집에 장착시키기. 6. 윗실 끼우기. 7. 윗실을 이용해서 아랫실 바깥으로 빼내기. 8. 준비된 광목으로 재봉틀 사용 실습하기. 9. 모든 직선 받기 시작과 끝은 되돌려 받기를 해주세요.
이때 윗실과 밑실의 장력 확인을 쉽게 하기 위해서 두 실의 색은 다르게 하는 것이 좋겠고요. 바늘땀도 작거나 크게 변화시키면서 재봉틀 연습을 해보세요. 윗실과 아래실 모두 무릎알 사이로 들어갈 수 있도록 뒤로 빼놓고 무릎알을 내려서 정가운데 위치 맞춰 놓은 후에 페달을 앞쪽으로 밟아서 몇 땀 가고 그 다음에 되돌려받기 버튼 누르면서 뒤쪽으로 조금 가고 다시 일자받기를 합니다. 페달을 느슨하게 밟으면 천천히 되고요. 빠르게 밟으면, 세게 밟으면 더 빠르게 갑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주세요. 발을 조절하면서 끝났을 때는 다시 되돌려받기 버튼 누르고 몇 땀 간 다음에 다시 와서 지그재그로 3번 제자리 박아주고 오른쪽 바퀴를 돌려서 바늘을 올려준 다음에 노루발 들고 바퀴 흔들면서 실을 빼줍니다. 바퀴를 꼭 이렇게 흔들어야 돼요. 그리고 윗실과 아랫실을 잘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직선 바퀴를 연습하면서 재봉틀 사용법을 익힙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봉봉 재봉틀 사용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본격적인 옷 만들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분한 재봉틀 연습을 통해서 바느질 실력을 향상시켜 보세요. 내 몸에 잘 맞는 나만의 옷을 만들고 싶다면 익스플로코. 지금 당장 재봉틀이 없다 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드는 기종으로 천천히 준비하시고 집에 도착하면 그때 신나게 연습해 보세요. 이디의 블라인드 레슨을 시작한 지 한 달. 아직은 거북이처럼 느리게만 느껴지겠지만 6개월 후에는 정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디